오늘은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찾아오는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별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별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방식,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순간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루거나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은 방법에 따라 우리의 회복기간, 자존감, 그리고 심지어 이후의 인간관계까지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이 관계 전체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처를 덜 주고 후회 없이 마무리하는 품위 있는 이별. 오늘은 그 방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별을 그토록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품위 있는 이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첫째, 우리의 애착 스타일이 결별의 고통을 좌우합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애착 스타일이 다른데요. 이 애착 스타일이 이별 시 우리의 반응과 고통의 양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이별 시 과도한 죄책감이나 상대에 대한 집착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든 관계를 붙잡아야 해.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죠.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반대로 갑작스러운 단절이나 연락 차단과 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별을 통보하며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 교류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반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능숙합니다. 따라서 이별의 방식을 논의할 때 내가 어떤 애착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아야 그 패턴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이별은 명백한 상실 경험이며 애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단순히 파트너를 잃는 것을 넘어 익숙했던 일상,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별 후 사람들은 수치심, 미움, 그리고 자기 성찰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교차하며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별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깊은 애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별은 성숙한 감정 관리 기술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모호한 이별이 상처를 더 키웁니다. 우리 당분간 시간을 갖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잘 모르겠어. 와 같은 모호한 관계 종료는 상대에게 더 큰 혼란과 분노를 유발합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계속 품게 만들어 회복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희망 고문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모호성이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별에 있어서 명확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관계를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의 있고 설득력 있는 이별 통보에 4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 1. 직접 만나서 명확한 결론을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세요. 가장 좋은 이별 통보 방식은 상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호함 없이 관계의 종료라는 명확한 결론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I 메시지, 즉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결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구조이죠. 예시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1. 감사 표현. 함께한 시간 동안 정말 고마웠던 점이 많아.
2. 판단이 아닌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은 주관적인 비난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3. 나의 필요와 감정.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고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4. 결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 이 구조는 비폭력 대화의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상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나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칙 2. 장황한 설명, 책임 회피, 감정 폭발은 절대 금지입니다. 너 때문에, 네가 달라졌어 와 같은 공격적인 프레임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너무 감정에 휩쓸려 울고불고 하는 모습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볍지 않은 진심과 짧고 명료한 결론입니다. 진심을 담되 핵심만 전달하는 절제된 태도가 중요하죠. 원칙 3. 희망 고문을 막는 명확한 경계 설정을 하세요.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지금은 헤어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와 같은 말들은 상대에게 관계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남겨 불필요한 희망 고문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호한 메시지를 이별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유형으로 꼽습니다.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면 확실하게 선을 긋고 더 이상 불필요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상대의 회복을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칙 4. 감사와 존중으로 마무리하세요. 함께한 시간이 아무리 짧았든 길었든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좋은 추억을 남겨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 덕분에 이러이러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와 같이요. 이 작은 표현이 상대를 실패한 관계의 가해자로 만들지 않고 그 관계 또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인정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는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별 통보 시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예시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참고해서 활용해 보세요. 예시 1. 건강한 기분형. 우리는 서로에게 참 고마운 시간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 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려고 결심했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예시 2.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형태. 당신은 잘못이 없고 문제도 아니야. 다만 내가 지금 필요한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고 그 방향과 이 관계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 예시 3. 갈등이 잦았던 경우. 우리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패턴을 더는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어. 이 선택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담아 변형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별 통보만큼 중요한 것이 이별 후의 처신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 자신의 회복 속도는 물론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이별 후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30일은 노 컨택트가 원칙입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의 반복적인 접촉은 감정 회복을 지연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보고 싶겠지만 최소한 초기 30일간은 상대와의 모든 연락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형태의 연락도 삼가세요. 이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둘째, SNS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를 금지하세요.
헤어진 연인의 SNS를 염탐하거나 나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이나 사진을 올려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비교, 집착, 분노를 유발하며 이별 회복 과정을 평균 2~3배 느리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SNS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때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자기 돌봄 루틴을 실행하세요. 이별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일기쓰기, 전문가와의 상담, 마음 챙김 명상 등 건강한 자기 돌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은 미련, 후회, 수치심 등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실감에 갇히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관계 재정립 시 주의하세요. 간혹 이별 후 우리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직후의 억지 친구 관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혼란과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친구 관계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감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때 가서 재연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한 단계이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이별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에게 상처를 덜 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이후 삶의 질, 그리고 다음 관계의 건강함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신의 이별 패턴을 인식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의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별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